보셈의 거꾸로 동아시아사. 거꾸로 동아시아사. 이거 멘트가 익숙하지 않는데요. 올해 여러분들과 함께 동아시아사 수업을 함께 하게 될 푸쌤입니다. 아무래도 고3이다 보니까 1년 내내 수업하기보다는 한 학기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고요. 시간도 2시간밖에 되지 않습니다. 수행평가 해야 될 부분들도 여럿 있고요. 여러분들의 교과서 혜택도 소중하니까요. 결국 선생님의 선택은 고민 끝에 동아시아사를 거꾸로 수업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디딤 영상을 제작해서 여러분들에게 공유하고 여러분들이 그 영상을 시청하고 온 바탕 위에 활동 중심으로 참여형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리엔테이션을 통해서 여러분들 수행평가에 대한 내용은 이미 설명을 들으셨을 테고 제가 설명을 했겠죠? 자,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동아시아와 동아시아사 학습을 주제로 동아시아의 범위는 어떻게 되고 우리가 동아시아사를 배워야 되는 이유, 의미는 무엇인지, 그리고 동아시아의 지형과 기후, 강수량에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아시아라고 하는 지역은 범위가 어떻게 될까요? 우리 지도에서 좀 보는 게 편하겠죠? 동아시아는 동쪽으로는 일본 열도부터 서쪽으로는 티벳 고원까지, 티벳 고원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남쪽으로는 베트남 전체보다는 베트남 북부 지역, 베트남이죠. 베트남 북부 지역부터 북쪽으로는 몽골 고원까지를 이야기합니다. 이 지역이 지금 동아시아라고 할 수가 있겠죠. 동아시아는 그래서 답을 좀 본문에서 써가면서 해볼까요? 동서로는 일본 열도부터 티베트 고원까지, 좀 두꺼운데, 티베트 고원까지. 남북으로는 북부 베트남부터 몽골 고원까지. 이곳에서 역사 이래 우리 민족뿐만 아니라 흉노족, 중국의 한족, 그리고 초원 지역의 거란족, 일본 열도의 일본 민족, 몽골 고원의 몽골 초원의 몽골족, 그 다음에 만주 지역, 중국의 동북 지역이죠. 만주족, 그리고 일본의 홋카이도 지역의 아이누족, 베트남의 베트남 민족까지 다양한 종족과 민족이 활동을 했습니다. 현재 한국, 중국, 몽골, 일본, 베트남, 정확하게 좀 나눠서 이야기하면 북한도 있고요. 타이완도 있습니다. 이런 나라들이 현재 동아시아를 구성하고 있는 나라들이다. 이런 동아시아의 여러 민족과 국가들은 정치 경제적으로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살아왔죠. 그러다 보니까 유형, 무형의 문화를 공유합니다. 가깝게는 여러분들 얼마 전에 끝난 베이징 동계올림픽 때 우리를 좀 공분하게 했다, 우리를 좀 화나게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중국이 자신들의 문화라고 하면서 자신들의 소수민족들의 문화를 소개하면서 한복을 착용한 조선족을 등장을 시키죠.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열을 낼 수도 있지만 현재 중국 내 소수민족 중에 우리 조선족이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들이 우리의 문화를, 우리 고유의 문화를 마치 자신들 것인 양, 한족의 문화인 양 이야기한다는 건 문제가 되겠지만 우리 민족도 그 안에 조선족이라는 이름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문화라고 하는 부분은 같이 공유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대표적으로 동아시아 지역에서 공통의 문화 요소로서 공유되고 있는 건 무엇이 있을까? 한자 문화권이라고 많이 이야기하죠. 한자, 유교, 불교, 그리고 율령, 격식, 율령체계, 그리고 동아시아의 전통적인 외교 질서, 어떤 조공, 책봉이라고 하는 외교 형식, 이런 것들이 동아시아의 공통의 문화 요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날의 동아시아는
국가 간의 관계가 더욱더 긴밀해지고 있습니다. 경제가 급성장을 하고 있죠. 세계 경제 2위를 다투는 중국과 일본, 그리고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인 한국, 그리고 세계 반도체 공급의 절대량을 차지하고 있는 타이완, 그리고 새롭게 성장하고 있는 베트남. 역내 국가들의 이러한 경제 성장으로 인해서 경제적 상호 의존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죠. 그리고 국제 결혼, 취업, 여행 등등으로 인해서 인적 교류도 굉장히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한류가 가장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문화 교류도 굉장하죠. 때문에 평화와 공동 번영의 필요성이 더욱더 증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평화와 공동 번영을 추구해야 될 동아시아에선 갈등도 존재하죠.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굉장히 쌓여 있습니다. 일본 제국주의가 동아시아를 침략했던 역사가 있죠.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전쟁과 식민지배. 우리나라가 35년, 36년간 지배를 당했을 뿐만 아니라 베트남도 일본에게 점령당했었고요. 대만도, 타이완도 일본의 식민지였죠. 우리보다 더 오랜 식민지였습니다. 오랜 기간. 중국도 중일전쟁을 통해서 상당 기간 동안 일본의 공격을 당했고요. 만주 지역은 일본이 만주국이라고 하는 괴뢰국가까지 세우기도 했죠. 이러한 일제 침략 전쟁과 식민 지배, 그리고 인적 수탈에 대해서 일본은 제대로 된 사과와 배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과 중국 사이에 센카쿠 열도라고 불리는 다오이다위라고 하는 것의 영토 문제, 그리고 우리와 일본 사이에서도 지금 일본이 자꾸 우리 땅 독도에 대해서 영유권을 주장함으로써 독도 문제를 영토 문제화 하려고 시도하고 있죠. 그런가 하면 베트남과 중국, 타이완, 난사군도 문제도 있습니다. 남중국해에. 그런가 하면 역사 인식에 대해서도 갈등을 보이고 있죠. 대표적인 게 중국의 동북공정과 같은 게 있겠죠. 우리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국사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그 시야를 좀 더 넓혀가야 됩니다. 동아시아의 여러 나라의 역사, 공통점과 차이점은 무엇이고, 그리고 우리가 함께 살아오면서 함께 만들어왔던 공동의 역사와 가치관, 문화유산이 무엇인지 확인해서 우리가 남이 아니구나. 동아시아 공동체로 살아왔고 살아가고 있고 앞으로도 살아가야 되는구나. 라는 걸 생각하게 되면 이제 신뢰가 회복되겠죠. 갈등 해결 방안을 찾아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즘 중국이 국제사회에서 다수 욕을 먹는 부분이 뭡니까? 너무 자신들 국뽕, 중국몽, 중화주의에 심취해서 자신들 애국주의라는 걸로 포장을 하면서 자신들이 과거에 경제성장 수준이 낮았을 때에 비해서 국제사회에서 자신들의 영향력이 커지니까 그걸 자부심을 넘어서 다른 민족에 대한 무시로 흘러가면서 이제 욕을 먹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에겐 그런 모습이 없을까요? 한국도 굉장히 소위 말한 국뽕에 취해 사는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이제 선진국도 됐기 때문에 좀 균형 잡힌 시각, 객관적인 시각이 필요한데 스스로도 반성을 해봅니다. 우리에게도 아직 그런 모습이 남아있지는 않는지. 그렇기 위해서 우리는 동아시아 학습을 할 때 동아시아사를 배우면서 객관적이고 균형 잡힌 시각으로 동아시아의 과거와 현재를 탐구해서 미래를 함께 준비해가야 할 것입니다. 내용이 얼마 안 돼서 금방 끝날 줄 알았는데 벌써 10분이네요. 오늘은 1강은 여기까지. 지금까지 푸쌤의 거꾸로 동아시아사 제1강이었습니다.